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이야기 자담세모에게 소혜경세무사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잘 도모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과 관련돼서 Q&A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야간근로 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등의 그 범위가 궁금하다 그러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생산직 근로자 등의 범위라 함은 이제 다 아래에 이제 열거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 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그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두 번째,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 세 번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 분류에 의한 이제 돌봄 서비스 종사자,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운송 청소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그 직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 분류에 의한 그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음식, 판매, 농립, 어업, 계기, 자판기, 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에 그 기획처정부로 정하는 그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고 이제 범위세 과세 표준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그 해당하는 자가 야간근로 수당 등이 비과세된 생산직 근로자 등이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생산직 근로자 등이 야간근로 수당 등을 비과세로 판단할 경우에 그 기준이 되는 월정의 급여란 무엇을 말하나요? 네, 직전연도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로서 월정의 급여액이 21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등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 근로, 야간 근로 또는 이제 휴일 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에 연간 240만원을 이제 한도로 해서 비과세를 하는데요. 여기서 월정액 급여를 함은 그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의 그 성질의 급여 중에 당해년도 중에 받는 상여금 등 이제 부정기적인 급여라든가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그 급여와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리 아까 살펴봤잖아요. 연장시간 근로, 야간 근로 또는 휴일 근로로 인하여 이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그런 급여를 제외한 총액을 말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상여를 이제 매월 분할해서 지급받는 경우에는 통상 월정의 급여에 그 상여도 포함이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급여에 포함된 식대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직접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이때 식도 비과세 되나요? 자, 질의사항이죠. 이제 보시면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이제 별도로 식사대를 이제 지급받는 경우에는요, 이때에는 식사, 기타 음식물에만 하나에서 비과세되는 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근로자가 두 회사에 다니면서 각 회사로부터 식대를 받는 경우 비과세 방법은 그 두 회사를 다닐 때 각 회사의 그 식사대 합계액 중에 월 10만원 그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A 회사에서도 10만원을 받고 B 회사에도 10만원을 받으면 20만원 전부가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요. 월 1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10만원이 비과세가 되는 식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보시면은 임원을 포함한 그 근로자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그 다음에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서 지급받는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기타 공납금으로서 이제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춘 학자금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된 학자금에 해당이 됩니다. 요건을 보시면은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 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두 번째,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 훈련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 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이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지금 지원해주는 사설 학원 수강료도 비과세가 된 학자금에 해당되나요? 자, 그거에 대한 답변을 보시면은 비과세 학자금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 직업 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아까 보셨죠? 갖춘 학자금에 하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비 등을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해당되나요? 자, 답변을 보시면은 종업원이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을 해서 그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을 하고 그 소유 경비를 당해 사업자의 규칙 등에 의해서 정해진 그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에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 변상적인 급여로 해서 비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시내 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 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가 되고요. 자가운전 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자, 다음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차량이 없거나 공동명의 차량 소유자가 받는 자가운전 보조금도 비과세가 되나요? 자, 답변을 보시면은 타인 명의 및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를 제외한 공동명의 차량을 이용을 하거나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종업원의 자가운전 보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자,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두 회사에 다니면서 자가운전 보조금을 각각 받는 경우 비과세 적용 방법입니다. 답변을 보시면 일단 좀 특이하게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즉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A 회사에서 20만원을 지급을 받고 그 자가운전 보조금을, 그리고 B 회사에서 자가운전 보조금 또 2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는 회사별로 기준액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20만원, A 회사 20만원, B 회사 20만원의 도합 40만원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본 사례인 경우에는. 자, 열 번째 질문입니다. 두 회사에 다니면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는 게 비과세 방법은요? 답변은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액 중에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A 회사에서 10만원을 받고 B 회사에서 보육수당 10만원을 받았으면 이때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이 있기 때문에 10만원이 비과세되는 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이 되겠습니다. 11번 질문을 보시면은 6세 이하의 자녀 2명을 둔 경우 보육수당 비과세 범위는요? 이때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 12번째 질문입니다. 동일인 직장에서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는 경우입니다. 그때 비과세 방법은 궁금하다고 합니다. 이때는 소득자별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를 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 근무지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도 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야 할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는지요? 자, 이때는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해년도의 그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특례 규정에 의한 시기에 지급한 것을 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 근무지 미지급여에 대해서도 현 근무지에서 당해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에는 이를 현 근무지 근로소득과 합산을 해서 근로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요즘 좀 이슈화 되고 있는 연말정산과 관련돼서 Q&A로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이어서 Q&A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2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뿅!